강남이죠. 강남역 주변에만 해도 그런 업소들이 116개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장소로 그러면 어디냐? 저는 들고 싶어요. 주말에는 대시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실이 됩니다. 우선은 가장 위험한 건 것 같습니다. 강남이죠. 강남일 것 같은데요. 불륜이, 왜냐면은 강남역 주변에만 해도 그런 업소들이 116개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업소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는 가운데서 불륜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사람이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불륜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소로 그러면 어디냐?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싶어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또 거기서 그 앱에 관련돼 있는 불법 앱들, 미팅 앱들, 그 안에서 불륜이 지금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집에 있다고, 내 아내가 집에 있다고 불륜을 안 하겠거니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럼 세 번째는 어디냐? 뭐 세 번째가 호텔 아닐까요? 그 정도로 불륜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일어나고 앱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산하는 곳 밑에 있는 모텔들이라든지 이 주말에는 대시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지역이다라고 특정하게, 지금 제가 대충 강남, 스마트폰, 그다음에 호텔을 들어드렸지만 우선은 가장 위험한 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륜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앞선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방 기혼들이 불륜을 위한 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앱이라는 것, 데이팅 앱들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이팅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앱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만남을 주선해서 차 안에서 만나거나 호텔을 지정 바로 해서 그 호텔을 다른 앱, 호텔 앱들 있잖아요. 그 대시하는 앱들을 이용해서 대시를 해놓고 바로 거기로 부르는 겁니다. 몇 호까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관계만 갖고 헤어지고 조건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불륜이 많이 접속이 되고 그 접촉이 됨으로 해서 그게 외부에서 만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저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라든지 늘 얘기하는 회사 내에서 업무에 대한 어떤 밀착성이 높은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공통된 주제로 자주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데이팅 앱이나 이런 쪽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관계. 그래서 원나잇을 하거나 두세 번을 만나거나 길면 몇 개월을 사귀거나 이런 형태로 관계를 이어가고 보통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앱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담 사례 중에 뭐 얼마면 돼? 15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 이랬을 때 그럼 네 가슴을 먼저 보여주면 돈을 입금할게. 뭐 이런 대화도 서슴지 않고 하시고, 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해봐. 검증해봐. 네가 먹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검증해봐. 그러면 뭐 자기 몸을 찍어갖고 보내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스마트폰 그 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면 다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디서 알았냐, 이런 데이팅 앱이 있는 걸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방송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바람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바람을 피게 되는 게 아니라 동창회를 나갔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있거나 아니면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지인들과 만나거나 아니면은 헌팅이라든지 뭐 부킹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길게 이어가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바람도 꽤 많이 있지만, 그런 바람은 계획적인 바람보다는 우연찮게 시작되는 바람인 경우가 많아요. 사고처럼.
근데 이런 데이팅 앱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바람들은 즉석 만남, 그리고 뒤가 별로 길지 않은, 꼬리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쉽고 빠르게 끝나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감정에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이고 청년이고 뭐 노년이고 관계없이 이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 분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이혼녀하고 바람을 많이 피십니다. 의뢰인으로 온 분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병원 환자로 오신 분한테, 성형외과에 오신 분한테, 예쁜 분들도 성형외과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쁘니까 내 스타일이다, 가슴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진료 장소라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이혼 수임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도 변호사분이 정상이 아닌 경우는,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외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입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특정하고 어디가 특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등산 가서도 산속에서도 관계를 갖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골프장 가서도 골프가 끝나고 나면은 그 그린피를 내주면 당연히 그날은 함께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도 하고, 골프 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특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서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불륜을 저지를 사람들은 하물며 애들 유치원에서조차, 유치원 선생님하고도 외도를 하는 아빠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면서 아이의 아빠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특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자 해가지고 무당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외도를 한 케이스도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처럼 어디는 특별하고 어디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연애 때부터 걸으려면 너무 많이 걸러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다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상처 입은 분들은 남자는 못 믿어, 또 남자분들은 여자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연애할 때 좀 걸으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 결핍된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처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해서 너무 나는 바람 안 필 거야, 안 펴 이러는 사람도 바람 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람 행동을 보셔야 되는데,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전화는 바로 안 받고 콜백하는 사람, 거짓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 한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사소한 거짓말은 중요한 거짓말로 변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좀 경계하고 피하셔야 되고요. 남사친, 여사친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랬을 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외도 확률이 전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심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조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조금 멀리하고, 그다음에 연애 때 바람 피신 분하고는 저는 그게 용서하고 결혼이 되면, 용서 차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용서했을 경우는 결혼하면 반드시 바람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했던 거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시는 방식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명확하게 하고 결혼을 하실 게 아니라면 한번 바람 폈던 연애 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나 여자분들은 피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하신 분에게 감히 조언을 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말씀을 좀 해드린다면, 연애나 결혼이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은 당연스럽게 생기고, 이 갈등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만 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어떤 반성도 필요하고요. 결혼하거나 아니면 연애가 길어지면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싶으니까.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낀 건 아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별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별이나 이혼을 섣부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늘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전문가도 찾으시고 또는 두 분이서 노력을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보시면 저희 세포언니 TV 채널이 올라 있거든요. 저희 채널로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